네, 그럼 오늘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비자금은 재산을 나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분할이 가능하게 했던,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선경 측에 3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지급했고, 이 비자금을 기초로 해서 SK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비자금은 사실상 뇌물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불법적인 성격인 것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를 기초로 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민법에는 불법 원인급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쓰려는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이혼 소송이 노소영 관장이 그 비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비자금이 불법적인 성격을 띠는 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럼 그 300억 원이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니죠? 그렇죠. 대법원에서는 설령 어떤 금원이 SK 측으로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원이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금원이 갔다면 그것은 비자금이 뇌물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뭐였나요?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 예를 들면 예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후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4명이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SK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전의 판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이냐는 대법원에서 명확히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SK 주식까지를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할 것인지 한 번 더 판단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다만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지난번 서울고등법원 판단처럼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65%로 보았는데, 아마도 이 기여도, 특히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이 부분보다는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이 사안이 예전에 최태원 회장이 언론사에 보낸 편지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10년 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마침표를 못 찍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이 세기의 결혼이 이 세기의 이혼으로 끝맺음하게 된 것이 벌써 한 10년여 과정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본인이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며 심지어 혼인 외에 자녀가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인데요. 네. 이제 그때부터 해서 최태원 회장은 이혼을 요구해 왔고, 노소영 관장은 본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의지를 피력해 오다가 결국 최태원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의 반소로서 노소영 관장이 다시금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금 8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인데, 8년.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번에도 일부 파기환송이 되면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을 내려도 다시 한번 재상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이 판단한 재산 분할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600억 원 대 1조 3,808억 원, 그 간극이 상당합니다. 일단 1심에서는요, 이 최태원 회장의 이 재산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그 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SK 주식은 오로지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다, 이렇게 보아서 사실상 이 665억은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예금이라던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요, 노소영 관장,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 선경의 성장, 그리고 SK가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 유형과 무형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면서 네. SK 주식 역시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노소영 관장은 사실상 가정주부로서 역할을 다해왔다고 해도 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35%를 인정해서 굉장히 막대한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최태원 회장 쪽에 손을 좀 들어줬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정확한 액수는 조금 더 이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네. 양측이 이 액수를 놓고 다시 한번 치열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300억 원의 비자금을 인정하더라도 뇌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밝혔잖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좀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이혼 소송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회심의 카드로 꺼내들었던 그 증거가 과거 본인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 측에 300억 원의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공개한 겁니다. 네.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어머니가 갖고 있던 선경 300억이라고 쓰여 있는 메모 그리고 어음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물증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노소영 관장 측과 이제 모친 김옥순 여사가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이 되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노소영 관장 일가의 어떤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적어도 오늘 대법원에서 그 금원의 성격을 이 비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만큼 네. 이 수사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국세청장도 관련 언급을 한 걸로 압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 금원과 관련해서 이것을 증여로 보거나 상속으로 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금원이 최태원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과세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장 역시도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세를 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네. 일단 이 비자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고인이 된 상황이라 어떤 기소가 진행되기는 어렵고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범죄 수익에 대한 처벌 없이도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 범죄 수익이 확인실하다면 몰수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이 있어야지만 이에 대한 몰수라던가 처벌 같은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비자금의 환수가 가능할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선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롭게 어떤 처벌 규정 없이도 범죄 수익이라는 부분만 확실하다면 몰수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법안 마련이 필요한데요. 네. 관련 내용들이 국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그 문턱을 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사실상 증거의 확보도 어렵고 처벌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환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이번 결정으로 선고로 인해서 이제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재산 분할액이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완승이라고 평가가 됐고요. 항소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완승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이 1심과 2심 그 가운데쯤에서 결론이 나게 될 텐데 일단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이 300억 원의 비자금이 인정이 되지 않는 한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사정은 노소영 관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노소영 관장이 유무형의 활동을 통해서 SK의 성장에 본인 역시도 많은 조언을 하고 기여했다는 부분을 새롭게 주장을 하면서 다른 증거들을 제출한다면 다시 한번 재산 분할에 있어서 1조 원을 넘는 그런 막대한 금액은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